부동산 놀이원 오늘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박일권 대표님과 오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매물들로 함께 할 텐데요. 네. 그 전에 용산 랜드마크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건물이자 지역 주민들의 이 자부심이 되기도 하는 건물이 랜드마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용산 랜드마크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여러 가지 투자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입지와 바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부동산을 뜻하는 거고요. 랜드마크가 형성됨으로 해서 수많은 그런 유입인구,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를 불러들이고요. 거기에 따른 그런 부동산에 대한 필요수요,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를 끌어당기는 그런 큰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제 정책 위주로 강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0년이 넘게 부동산을 상담을 해드리고 저 또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불변의 진리, 바로 입지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만큼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부동산은 나중이 되면 큰 결실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용산권, 최근에 이제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입지뿐만 아니고 랜드마크로 개발이 발표가 되고 실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큰 개발 호재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권뿐만 아니고 용산권역, 미래가치로 봤을 때는 강남보다 오히려 뛰어난 지역이 용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랜드마크를 좀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퍼시픽 본사 건물이 한강로, 즉 용산역 바로 맞은편 쪽에 웅장한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요. 단순한 상업 건물하는 오피스 건물이 아니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그런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세계적인 건축가의 그런 상뿐만 아니고요. 이 랜드마크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바로 옆에 한강로 이가라고 해서 좀 쇠퇴가 된 지역 자체가 다시 상권 자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단길을 빗대어서 용리단길이라고 해서 저도 용산에 근무하다 보니까 사무실 있다 보니까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정말 일주일이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많은 유동인구와 새로운 정말 컨셉을 가진 상가 음식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권역의 그런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큰 이슈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 초에는 사업자 선정을 통한 대규모 메머드급 대한민국 유일의 가장 큰 규모의 초고층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 부지 삼성동에 이제 랜드마크 GVC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용산권역에서도 현대차 부지 큰 부지가 있습니다. 무려 4만 5천 평이 넘는 그 규모로 되어 있고요. 한강변에 접해 있고 또 국제업무단지 와도 거리가 가까운,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최고급 6성급 호텔과 상업 업무 오피스텔 복합시설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용산이 많은 변화, 그중에서도 랜드마크가 변화가 되고요. 특히 용산 역세권을 딱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최고급 상업 업무시설들,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또 LS타워뿐만 아니고 LG U+의 본사 사옥, 또 한강변 대로변을 중심해서 대기업 사옥들이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임차 수요에 비해서 업무단지만 확정됐을 때는, 완공이 됐을 때는 무려 30배 이상의 그런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권의 랜드마크 개발 계획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단순한 업무용 빌딩이 아니라 이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중인 용산의 랜드마크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용산 랜드마크 투자 시에 결정적인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랜드마크가 개발되면서 이슈화가 많이 되고 이슈만뿐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업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유동인구, 소비인구, 거주인구, 상주인구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에 수익형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의 그런 가치,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임대가와 매매가, 땅값,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용산권역 마스터 플랜이 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업무시설들이 개발되는 지역들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향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일단 소액 투자하시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자금력이 좀 탄탄한 분 같은 경우는 이런 랜드마크 타워가 개발되는 그 맞은편 지역이나 후면 지역에 향후 수익형 부동산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나 신축이 가는 단독 다가구 근생 건물들을 매입해 놓으셨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도 상당히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일권 대표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했고요. 그러면 이런 랜드마크가 위치한 용산에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세미나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용산권역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시고요. 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용산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품귀 현상, 매수세가 붙어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도 안 판다, 나중에 팔겠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매물 자체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매수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선에 의해서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용산권의 다양한 지역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본인의 투자 금액, 또 투자 성향에 맞춰서 맞춤형 투자 매물을 살펴보는 시간, 또 저와 함께 좀 핵심적인 지역, 특히 소액 투자하시면서 향후 재개발이 확정돼서 아파트 한 채로 바뀔 수 있는 재개발 한남 뉴타운처럼 향후 최고가의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살펴보실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용산권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세미나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